20호 태풍, 한국 직격. 추분의 균형은 무너지고 한반도에 지옥이 열린다. 9월 23일 화요일 오후,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야 할 이날. 그러나 하늘은 평온 대신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20호 태풍을 한 괴물이 한국을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번 태풍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괴물급 태풍입니다. 20호 태풍, 부활한 괴물. 18호 라가사가 힘을 잃고 19호도 소멸의 길을 걷는 사이 20호 태풍은 괴수처럼 재탄생했습니다. 여전히 28도 이상의 뜨거운 바다가 연료를 공급하며 괴력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류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며 폭우와 회오리 바람이 한반도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닥칠 연쇄 재앙. 해안 지역 수십 미터 높이의 폭풍 해일이 항구와 선박, 도시까지 삼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침수, 정전, 건물 붕괴로 마비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산간 지역,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로 교통망이 끊기고 고립사태 발생 가능. 더 이상 오늘은 가을의 균형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20호 태풍이 한국을 향해 분노의 칼날을 휘두르는 순간 한반도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태풍 18호, 19호에 이어 20호 부활로의 폭탄, 한국, 홍콩, 일본, 베트남 전역 초토화 위기. 남부지방은 아열대 공기가 북상하면서 기온이 치솟고 전남은 무려 섭씨 267도 이상이 기록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에서 비의 전조가 내리기 시작하고 제주에는 수증기 수렴대가 밀려와 밤사이 폭우가 터질 수 있습니다. 태풍 18호 라가사. 현재 홍콩 남동쪽 불과 370km 해상에 접근,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 순간풍속 55m/s, 초괴력 태풍. 내일 아침 홍콩 남쪽 120km 부근 직기압 통과. 홍콩은 이미 초속 15m/s 이상의 강풍역에 완전히 갇혔으며 항만, 고층 빌딩 붕괴 위기. 25일 새벽 중국 광둥성 잔장시의 상륙, 그리나이어 베트남 북부까지 연쇄 파괴 코스. 태풍 19 너구리. 현재 도쿄 남동쪽 1400km 해상에서 지그재그 이동.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 풍속 40m/s. 기상청 기준 강도 3. 한때 초강력 태풍이었지만 용승작용으로 해수면이 4에서 5도 급강하, 세력 급속 약화. 하지만 27일쯤 편서풍대에 올라타며 일본 열도를 향해 북동진, 일본 전역의 대재앙 가능성 상존. 대재앙의 씨앗, 태풍 20호 부활로이.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 열대요란 92W에서 발달 중, 내일 태풍으로 승격. 이름은 부활로이, 태국식 찹쌀 디저트 이름이지만 이번은 죽음의 디저트. 이미 대류운 급팽창, 해수면 온도 높음, 그래서 괴물 태풍으로 성장 가능성 100%. 18, 19호가 힘을 잃는 순간 부활로이가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며 20호 슈퍼 태풍으로 폭발할 전망. 한국 상황, 비극적 전개. 내일 아침 몽골 쪽 전일이적 기업 남하, 서해 북부의 정체선 형성, 새벽부터 경기 북부 폭우 시작, 오전에는 중부 전역 폭우 확산, 남해안 제주에도 수증기 수렴대 따라 폭우 동반,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산발적 폭우, 그러나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핵심. 정체선 플러스 아열대 고기압의 대치로 폭우가 장시간 머물며 홍수, 산사태, 도시침수 동시 발생. 지금 한반도는 18호 괴물, 19호 좀비, 20호 괴수, 3마리의 태풍 괴물이 동시에 포위하는 3중 재앙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기상 대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반도 전역 초토화, 비구름벽이 내려온다, 물폭탄, 한랭 고기압, 아열대 괴력, 주말까지 지옥의 날씨. 호남 서부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경기 남부 충청권에 시간당 30mm의 폭격 같은 폭우가 쏟아지며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침수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재앙의 시나리오. 25일 아침 북서쪽 한랭 고기압이 들이닥치며 정체선이 한반도 허리를 가로막습니다. 경기 강원 남부 충청권은 물폭탄 직격탄. 낮. 정체선이 점차 남아 호남 지방 침수 위기, 소백산맥을 넘으며 세력은 약화된다지만 이미 퍼부은 폭우가 하천과 산비탈을 삼킬 수 있습니다. 오후도 밤, 남부지방 전체가 홍수의 무대로 전락, 전북은 연속 강타, 전남, 영남은 일시적 소강이라 하지만 언제든 괴물비구름 재형성 가능성. 온도의 역습,
26일 새벽 몽골발 한랭 고기압이 내려와 수도권 강원의 급격한 기온 하락,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아열대 고기압이 북상, 기온은 순식간에 26도 이상 폭등, 전남 영남은 29도 가까이 치솟으며 찜통 속에 갇힙니다. 아침엔 얼어붙고 낮에는 불타는 살인적 극단의 기온. 27일 더 큰 악몽. 아열대 고기압이 남해안으로 기어들고 동풍 기류가 몰아치며 서쪽과 영남은 무려 267도까지 폭발적 기온 상승 전망. 도시는 불타고 사람들은 탈진하며 기상이변의 절정이 다가옵니다. 28일 주말의 함정. 새벽 서해상에 괴물 같은 구름대가 뭉치며 전국에 비구름 쓰나미가 퍼져나갑니다. 초기엔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언제든 급성장해 한반도 전역을 물바다로 뒤덮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와 바람, 더위와 추위가 동시에 덮치는 종합 기상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 우리는 이 날씨 지옥의 연속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심층 분석 논평. 연이은 태풍과 정체전선, 한반도가 처한 복합 기상재난의 진실. 오늘 9월 23일 현재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초강력 태풍 라가사의 북상, 너구리의 해상 잔류 약화, 그리고 필리핀 해역의 열대 요란, 태풍 전 단계에 이 겹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 배치가 매우 불안정해졌다. 이로 인해 정체전선의 고착, 아열대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의 충돌이 반복되며 지역별로 강수, 강풍, 폭염이 교차하는 복합재난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및 위험 요인 핵심 정리. 라가사. 기상청 분석에서 라가사는 최근 초강력 단계로 관측되었고 기상청 발표 자료에 따른 중심기압, 풍속값 등 향후 며칠간 대기 흐름에 따라 남중국해, 중국 연안, 홍콩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강한 해양 에너지를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의 공식 태풍 정보와 특보 현황을 통해 라가사의 강도와 예측 이동 경로가 지속 갱신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너구리. 너구리는 한때 강력했으나 해수면의 용승, 상층 전단 영향으로 구조적 약화가 관측됩니다. 다만 편서등 때나 중위도 계열의 상층파에 따라 북동진하거나 재강화될 수 있어 바다에 머무르며 변덕을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열대요란, TD, 예비세력. 필리핀 동쪽의 열대요란은 향후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연쇄 발생 시 한반도 주변 대기 에너지가 재분배되며 정체전선의 위치와 세력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관측이 필요합니다. 왜 한반도 영향이 커지는가? 물리적 메커니즘 해설. 해수면 온도, 연료, 대류 활성. 바다 표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거나 태풍의 이동 경로상에서 따뜻한 해역을 통과하면 대류가 폭발적으로 발달해 태풍의 연료가 됩니다. 이는 라가사가 강하게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체전선의 고착성. 남해상과 서해상의 정체전선이 북서 남동 흐름 사이에서 느리게 움직이면 특정 권역에 장시간 강수대가 머물러 누적 강수량이 급증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집중호우 위험이 커집니다. 상호작용. 태풍과 태풍, 태풍과 중위도계. 다수의 저층, 상층계가 동시에 활동할 때는 경로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특히 태풍이 서로의 바람장을 교란하면 진로가 급변하거나 세력이 급증, 급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영향, 단기적, 현실적 리스크 평가. 중부, 수도권, 충청. 정체전선의 남하 시점에 따라 오전에서 오후에 집중 강우가 나타날 가능성. 하수 역류, 지하 공간 침수, 교통마비 위험이 높습니다. 남부, 호남, 제주. 아열대 기단의 영향으로 일시적 고온, 낮 26에서 29도씨 수준과 함께 수증기 유입으로 국시성 호우, 강풍 가능성. 해안선은 높은 파랑, 풍랑에 따른 피해 우려. 해안, 항만, 항공. 라가사 직간접 영향으로 홍콩, 중국 남부 항공 해운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해역에서도 풍랑 주의가 요구됩니다. 항만 어선 안전조치 필요. 당국 권고 대응, 현재, 즉시 수행해야 할 것. 기상청 및 항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이미 특보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외출 자제, 저지대 대피 준비, 농업 보호 조치, 어선 출항 금지 등 긴급 행동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정기관의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상용품, 식수, 의약품, 휴대용 충전기 등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 모델 민감도, 체크포인트, 트랙의 50에서 100km 변화,
정체전선 및 상층 기압의 위치에 따라 중부, 남부 어느 쪽으로 피해가 쏠릴지 쉽게 달라집니다. 태풍 간 상호작용, 라가사, 너구리, 예비 세력의 상대적 위치 세력에 따라 한반도에 도달하는 강수, 강풍의 분포가 크게 달라집니다. 해수면의 용승, 너구리가 약화된 것처럼 일부 구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급강하면 태풍의 에너지원이 차단되어 강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책적, 현장적 재현, 요약, 단기 오늘에서 48시간, 기상청 및 지하철 권고를 즉시 따를 것, 저지대 해안 거주민은 대피 준비, 항만, 해운, 항공운영은 사전 중단 고려, 중기 3에서 7일, 정체전선 장기화에 대한 배수, 하천 통제, 산사태 취약지의 선제적 통행 금지, 전력 및 통신 복구 인력 대기 배치, 중장기 정책, 해안 방제 인프라 보강, 기후변화 적용 스트래터지, 해수면 상승, 고수온에 따른 태풍 강도 증가 가속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법적 우선순위로 상향 필요. 맺은 말, 지금 한반도 주변은 기상재난의 복합체에 놓여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크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바로 위험입니다. 가능성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실시간 관측, 기상청 특보, 지자체 문자, 행정안전부 공지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상세 방송 원고, 속보, 자막까지 포함해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형식으로 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더 높고 푸르러졌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에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풍요와 낭만의 계절 가을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과는 정반대로 수평선 너머 먼 남쪽 바다에서는 격렬한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태풍의 눈이 동시에 뛰며 결코 평온하지 않을 구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5등급의 초강력 태풍인 제18호 태풍 라가사가 무시무시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는 제19호 태풍 너구리 또한 마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응축하듯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 태풍을 심층 분석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를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강력 태풍 라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합니다. 뚜렷한 태풍의 눈과 견고한 구조를 갖춘 채 필리핀과 대만 사이 바시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북부 지역에서는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해역을 통과한 뒤 라가사의 다음 목표는 홍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너구리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태풍의 눈은 사라졌는데 이는 세력이 초강력 태풍에서 일반 태풍 등급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곳에 정체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기압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앞으로의 진로 예측이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필리핀 동쪽에서는 92W라는 새로운 열대요란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는 9월이 왜 태풍의 달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요란 역시 새로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쪽의 이 강력한 태풍들이 우리나라 날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비록 직접 상륙하진 않지만 이들의 존재는 한반도를 덮고 있는 이동성 고기압과의 기압차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압차로 인해 강한 북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남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파도가 매우 높게 일고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고 외에 육상에는 현재 내려진 기상특보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을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9월 22일 낮 최고 기온은 제주도 제주시 낙천이 29.8도로 가장 높았고 30도를 넘는 곳은 없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설악산은 10.9도까지 떨어지며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9월 23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밤은 점차 길어지고 서늘한 공기는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전국에서 열대야 현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 윗세오름의 최저 기온은 7.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일교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18호 태풍 라가사의 이름 뒤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태풍의 원래 이름은 하기디스였습니다.
2019년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을 심하게 강타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중심기압 89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295km의 위력으로 도쿄 지역을 직격하며 끔찍한 재앙을 남겼습니다. 이 태풍으로 실종자를 포함해 총 10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로 인해 하기비스라는 이름은 태풍 이름 목록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라가사는 필리핀이 제출한 대체 이름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하기비스의 유산을 계승한 라가사 역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현재 남쪽 해상을 휘저으며 그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날씨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가을철의 전형적인 날씨 패턴은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이 3에서 4일 주기로 번갈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기압이 지날 때는 맑고 전조하고 기압골이나 저기압이 지날 때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최근에는 흥미로운 날씨 규칙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수요일과 주말에 비가 자주 내린다는 점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내일 9월 24일 수요일에는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날씨가 다시 맑아지겠지만 주말에는 또 다른 저기압이 접근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 28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28일 오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남도 지역은 그보다 빠른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역시 28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토요일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3주 연속으로 주말에 비가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쪽의 강력한 태풍과 계절의 특징적인 날씨 주기로 인해 매우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 특히 태풍의 진로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최신 기상 정보를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기예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수도권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특보 수준인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고기압의 중심에 있던 한반도가 오는 24일부터 점차 북서쪽의 찬 공기를 머금은 기압골과 동쪽에서 이동하는 고기압 사이에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기압골이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발달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비는 수요일인 24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중부지방 상공에서 맞부딪히면서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25일에는 서해상에 정체선이 발달하며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라북도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일과 25일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내륙 20에서 60mm, 일부 수도권, 강원 북부 내륙, 충청남도 내륙 등에서는 80mm 이상, 충청남도 서해안, 전라권 30에서 80mm, 일부 충청남도 서해안,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서부 등에서는 100m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5에서 2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 약 5mm, 경상북도권 10에서 40mm, 경상남도권 20에서 60mm, 제주도 10에서 60mm. 강한 비를 쏟아내는 비구름은 25일 오후부터 차차 약화되겠지만 남부지방은 금요일인 26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서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직전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27일 오후부터 충청남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28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29일부터는 중부지방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차차 비구름대가 걷히겠으나 남해상에는 남하한 정체선이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최고기온 약 25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